맨해튼에서 옐로캡 택시의 보도 돌진 사고가 어제와 오늘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보행자 3명을 중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노예 해방 기념 공휴일이었던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축제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고 청소년 1명이 사망했습니다. 백악관 관료들이 인플레이션을 잠식시키기 위한 중국산 관세 인하와 유류세 한시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포트리와 잉구르드 등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흑곰 출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후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한 옐로캡 택시가 연석을 뛰어넘어 보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여러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택시의 보도 돌진 사고는 어제도 같은 맨해튼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1시경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옐로캡 택시 한 대가 보도에 설치된 연석을 뛰어넘어 6명의 보행자와 여러 대의 차량을 치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당국은 해당 택시가 브로드웨이 28번가와 29번가 사이 남쪽으로 향하던 SUV 차량과 충돌한 후 튕겨나가면서 건물 측면과 충돌하기 직전 최소 4명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중 3명은 중태에 빠진 상태로 인근 벨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외 부상을 입은 3명은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택시 기사도 생명에 지장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지역에서도 옐로캡 택시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의 보도와 건물 돌진 사고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연일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어제 사고를 낸 택시 기사는 추돌 직전 몇 블럭 떨어진 거리에서 다른 택시와 충돌한 후 도망치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79스트릿 보도에 설치된 비계를 뚫고 체이스 은행이 있던 건물을 향해 돌진했으며 주민들에 의해 구출됐지만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충돌 후 도망치던 74세 택시 기사와 그를 쫓고 있던 62세 택시 기사 2명 모두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이 연방 공휴일로 제정된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열린 노예 해방 기념일 음악 축제에서 1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어젯밤 워싱턴 DC 북서부에서 열린 노예 해방일 관련 행사 모첼라 콘서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세 소년이 숨지고 경찰 1명을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버트 콘티 3세 워싱턴 DC 경찰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8시 30분 14번가와 U 스트리트 교차로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총격 사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부상자들은 현재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열린 콘서트는 6월 19일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 관련 행사로 몇 년 전 흑인 문화에 대한 억압에 항의하기 위해 열렸던 모첼라 콘서트에서 이름을 따 열린 것입니다. 경찰은 모첼라 참석자들 사이에 1차로 다툼이 벌어진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4명 모두 같은 총으로 총격을 당했으며 이들 모두 표적이 돼 총에 맞은 것은 아니라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에 공유된 현장 영상에는 차 위에 올라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총성이 울리자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모습과 응급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총격 현장 초기 대응 과정에서 희생자 중 1명이 소지했던 총기를 포함해 여러 자루의 총기를 회수했으며 이번 모첼라 축제가 허가되지 않은 행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예 해방 기념일인 어제 성명을 내고 1년 전 노예 해방 기념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이날은 우리에게 치유와 희망이라는 특별한 영향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 모두를 위한 미국이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11월 중간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 관료들이 유류세 한시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경기 침체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가운데 미국 정부는 기초가 탄탄해 상황이 더 낫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소비재에 대한 대중 관세 인하나 유류세 한시 면제 검토 등의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의료비나 생활비 등을 줄이기 위한 입법 조치를 위한 의회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물가 상승이 용납할 수 없게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강력하다며 조만간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물가 잡기 일환으로 중국산 일부 제품의 관세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관세 정책 중 일부는 전략적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가격만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직 상승 중인 유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류세 한시 면세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역시 CNN에 출연해 유류세 면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도 CBS와 팍스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경기 침체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가능한 입법 조치로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 에너지 인센티브를 통한 가스, 전기 등의 비용 인하, 세제 개혁을 통한 연방정부 적자 감축 등을 거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6월 5일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곰을 목격한 뉴저지 주민의 신고 전화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인들이 밀집 거주해 있는 지역들에서도 흑곰을 발견했다는 목격 제보가 지난주에만 2건 보고됐습니다. 관련 소식과 우연히 곰을 마주했을 때 대처 요령은 무엇인지 김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쇼원뉴스 네트워크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폴리의 리모인 애비뉴와 리누드 애비뉴 사이 공원에서 흑곰이 목격됐습니다. 포트리 경찰 당국은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곰을 마주했을 때 대처 방식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제발 멀리할 것과 경찰서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이 곰은 한 주택 앞에 놓여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토요일에도 역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잉그루드 지역에서 흑곰 목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경 발견된 이 새끼 곰은 잉그루드 다운타운의 한 나무 위에 올라가 편히 쉬고 있었지만 주말에 즐기러 나온 주민들은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소방당국은 급히 새끼곰이 있던 주변의 차선을 폐쇄한 뒤 사다리 차를 이용해 새끼곰을 안전하게 옮긴 후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흑곰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이 겪는 가장 흔한 곰 문제는 그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나 뒤지는 것, 드물게는 뒤뜰에 있던 개 등 애완동물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곰들이 주거 지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음식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쓰레기통 관리 역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환경보호국은 그들은 음식 냄새에 이끌려 산책로와 같은 자연 통로를 통해 내려오는 것이라며 곰을 발견했을 시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 또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잃게 만들며 한 사람의 행동이 이웃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흑곰의 경우 본래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엽다고 다가가거나 또는 저리 가라며 돌을 던지는 등 곰을 성가시게 만들 경우 언제 공격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가를 포함해 하이킹이나 캠핑 중 우연히 곰을 마주했을 때 반드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섭다고 급하게 도망갈 경우
곰의 추격 본능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노래 또는 손뼉을 치는 방법으로 곰들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천천히 물러서야 합니다. 또 무언가 먹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곰은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욱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더 던져주거나 곰이 도발로 인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눈맞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주환경보호국은 곰들이 뒷다리로 서 있거나 주위를 둘러보는 경우 이는 위협적인 행동이 아닌 냄새를 감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흑곰이 공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만에 하나 그들이 공격을 가한다면 그들의 주둥이와 눈을 조준해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모들은 가족 여행을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도 위의 수칙들을 숙지할 것을 강조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 같이 움직일 것, 또 이러한 수칙을 따랐을 시에도 곰이 떠나지 않으면 직접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맨하탄 지방검찰청은 플로리다주 출신의 매들린 바커를 3급 폭행 등 다수의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바커는 지난 11일 뉴욕시 맨하탄 도심에서 아시아계 여성 4명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 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잃어버린 가방을 찾고 있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간 바커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며 시비를 걸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증거를 남기고자 휴대전화를 꺼내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는데 바커는 휴대전화를 치며 욕설을 내뱉더니 급기야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꺼내 아시아 여성의 얼굴에 분사하고 달아났습니다. 뉴욕 경찰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자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스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전국 각지에서 개솔린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한 주유소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개솔린을 훔친 혐의로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클라우드에서는 1000갤런이 넘는 연료가 주유소에서 도난당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는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주유소에서 수만 갤런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도 연료 절도로 여러 명이 체포됐는데 당국은 수천 달러 상당의 연료가 도난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전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린달리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아태계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예산을 통해 아태계 단체들의 전례 없는 500만 달러 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은 물론 언어 접근성 확대에 860만 달러, 성인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670만 달러 등이 책정됐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아태계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황 의원은 커뮤니티의 안전과 피해자 서비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군의 안전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만 달러를 배당받았다며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시의회 또는 감축된 위생국 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거리에 배치된 쓰레기통 오물 추가 수거를 위한 2,2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가 급성장하며 광고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올해 광고 매출액은 2020년에 2배 이상인 190억 달러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장 조사 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가 추정했습니다. 광고 삽입형 무료 OTT로는 파라마운트의 플루토 TV, 박스의 투비, 아마존의 프리비, 캠커스트의 주모 등 무료 애플리케이션과 디즈니의 훌루, 워너 계열의 HBO 맥스 등 기존 OTT의 광고 삽입형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OTT 시장의 강자 넷플릭스가 최근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OTT 업계에서는 급이 떨어진다는 취급을 당했던 이런 무료 서비스 업체가 성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